컨설팅을 해보다 보니까 사적으로 친하든 안 친하든 저는 리더를 뭐 경영자, 팀장급으로 다 합친다고 했을 때 리더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팀원 또는 이제 하위 직책자와 정기적인 미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경영자분들이, 리더분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언제든지 얘기해라. 나는 열려있다. 나의 문은 열려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직원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인지 이제 컨설팅 메뉴판에 보면 이제 경영자의 소통 채널이라고 리더십 살롱, 그 다음에 리더십 라운지 이런 메뉴판들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직원들한테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나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미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건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나한테 찾아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판을 깔아줘야지 직원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게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그게 2주에 한 번이 됐든 분기에 한 번이 됐든 직원들이 이때 기다리면 대표님이 지금 어떤 데 관심사가 있는지 알 수 있겠지? 지금 이때는 내가 대표님한테 또는 나의 리더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겠지를 예측 가능하게 정기적으로 그런 미팅들을 실제 기업에서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그 삼국지 예시나 이것도 서로 정기적인 미팅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좀 텀이 길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말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게 돼서 그러니까 정기적일 때 할 말이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정기적이지 않아서 할 말이 있을 때 나는 기회를 판을 깔아줬어.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면은 그거는 리더 탓이 아닌 거죠. 그거를 말하지 않은 팀원의 탓이라든가 팀원이 깜빡한 건데 근데 그거 판을 깔아주지 않고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면서 리더는 너무 바빠. 그럼 직원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바쁜 내 리더한테 어떻게 먼저 찾아가서 내 걸 깔아달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미팅 일정을 확실히 지어놓고 그거를 공표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 중소기업 언더백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곳이니까 사람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소통이 잘 돼요. 미팅 자주 있어요. 그런 비일상적인 거 말고요. 정기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 이제 선후배였던 유 대표, 관이사, 장이사 이 세 대학교 선후배가 각자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창업을 하게 되니까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더 점프업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유 대표가 좀 더 외부 활동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부 살림은 상대적으로 이제 관이사랑 장이사에게 맡기고 유 대표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술자리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외부 이제 다양한 컨퍼런스 그다음에 뭐 투자 IR 발표회 뭐 다양한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좀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유 대표에게 가장 1순위가 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서로 이제 좀 사적 대화도 줄어들고 이런 와중에 어느 날 이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장이사가 이제 다른 이제 경쟁사 또는 협력사들과 얘기하다가 요새 유 대표 회사에 관심이 없던데? 그러니까 장이사가 아니 외부 투자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각을 위해서 막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뭐 요런 얘기라든가 또는 어차피 우리 비즈니스가 투자 받기가 어려움을 외부로부터 판단을 듣게 돼서 차라리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키울 생각이 없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런 소문을 알게 돼서 장이사가 이제 관이사에게 찾아가서 이거 한번 오해의 여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유 대표를 관이사와 장이사가 찾아가게 됩니다. 두 이사님이 밤늦게 무슨 일입니까? 최근 대표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어 염치가 없이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부 일정이 많아서 그랬나 보네요. 일단 들어오세요. 대표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얼굴색이 참 안 좋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주말 지나서 이사님들에게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 상태에서 투자 유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자를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걱정할 일입니까? 외부 시장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비관적이네요. 어떤 식의 평가를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사님들이 듣고 기분 나빠할까봐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알아줄 투자사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몇 가지 객관적 사실들 때문에 당장은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셋의 낮은 학력,
회사 차원에서도 부족한 맨파워, 낮은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지표들만 가지고 투자하려고 한다면 그냥 투자받지 말고 우리끼리 더 잘해 보시지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보다는 정부 기관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고자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출은 잘 나오니 중진공과 신보에서 각각 1억씩은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대표님께서 그런 마음고생 하셨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오해해서 밤늦게 찾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투자받자고 했던 것도 저인데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다만 대표로서 그냥 투자 유치는 못 받게 되었다는 이런 결론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고 싶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리 이사님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유하지 못한 제 잘못이죠.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오해 줄일 수 있도록 예전처럼 다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경영진 미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사례처럼 정기적인 미팅 부재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잘 해결한 사례가 삼국지에도 있습니다. 삼국지의 처음 시작이 이제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되는데, 또 한국지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 도원결의를 통해서 유비, 관우, 장비가 영제를 맺게 되고 황건적의 난에 해결하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건적의 난을 잘 마무리가 되고 한 지역을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나라로부터 관리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 관리로 지명받게 되는 땅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다음 또 난세를 기다리면서 세력을 모으고, 보통 그 세력을 모은다는 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이런 단계인데, 언제부턴가 유비가 이런 군사 훈련할 때 정기적으로 유비, 관우, 장비가 같이 모여서 전략도 세우고 병사들 어떻게 훈련시키기도 세우고 같이 실제 몸으로도 훈련도 하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유비가 그런 모임에 잘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우, 장비는 알다시피 삼형제, 의형제로서 형인 이제 유비가 뭔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좀 쉬나 보다. 약간 이렇게. 그리고 뭐 새롭게 이제 한 지역의 이제 관리자가 됐으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 또 외부 사람들도 만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런 풍문이 들리는 거죠. 한 지역의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좀 잘 사는 감씨라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있는 규모가 있는 감씨라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감씨 댁의 딸에게 유비가 빠져서 지금 우리들의 대업을 위한 일에 소홀하다는 풍문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장비나 관우는 믿지 않았고, 형을 뭐 기다리면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새롭게 정권을 잡은 동탁이라는 장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조조가 여러 군웅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동탁을 같이 쳐부숴서 이 한나라를 구하자고. 근데 그 편지가 유비 책상에 있는데 하루고 이틀이고 지나도록 자기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우랑 장비가 이거 이 정도 됐을 때는 자신의 형인 유비가 진짜 마음이 떴나 보다. 마음이 떴으면은 떤 사람은 떤 사람인 거고, 우리라도 이 대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밤늦게 감시댁을 찾아갑니다. 감시댁을 찾아가서,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밤에 추운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유비가 밤늦게 여전히 술 먹고 나오죠. 아니, 자네들 웬일인가? 최근 자주 형님의 주변을 비웠습니다. 모두가 저희의 잘못입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걱정을 끼쳐 부끄럽네. 날이 추우니 이만 돌아가게. 큰형님, 어쩌다가 왼쪽 소매 끝부분이 잘렸습니까? 자네들이 이미 알아버렸으니 이제 말하겠네. 실은 오늘 감소저와 작별하고 오는 길이라네. 감소자와 작별하는데 왜 소매 끝부분이 잘리셨습니까? 잘린 게 아니네. 내 소매를 잡고 놓아주지 않기에 내 스스로 소매를 잘라 뜻을 알렸을 뿐이네. 어디를 가시려고 그토록 매정한 작별을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형을 놀리지 말게. 아우들의 걱정을 난들 왜 모르겠나. 하지만 이제는 마음 놓게. 장비, 너는 즉시 내 방으로 가 탁자 위에 있는 편지를 가져오너라. 편지라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어찌 내 손에 있느냐? 정말 부끄럽구나. 아우님들의 걱정이 이토록 컸는지 내 미처 몰랐구나. 그럼 큰형님께서도 이미 조조와 함께 동탁을 치러 갈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 않고 어쩌겠느냐. 거기다 이제는 약간의 군사도 있으니 조금이나마 천하를 위해 보탬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군사를 훈련한 것도 이런 때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형님, 이 못난 아우를 혼내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인가? 일어나시게. 사실은 술상이 들어오면 두 아우님께 내가 먼저 엎드려 잘못을 빌려고 했었네. 그런데 오히려 둘이 내게 잘못을 비니 정말로 이 어리석은 형은 몸둘 바를 모르겠네.
내가 한때 군인으로서 계속 이제 전장만 누비다가 이런 안락한 삶에 빠져서 잠깐 우리들의 대의를 놓쳤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다시 내 심장이 끌어올려서 우리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길을 다시 가고자 해서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굳이 밝히지 않고 내일 아침에 말해서 우리는 동탁을 토벌하러 갈 계획이었다. 이 얘기를 이제 관우 장비한테 말하면서 이제 삼국지 연예는 형제간에 그 밤 추운 길에 서로 얼싸 안으면서 막 서로가 오해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비가 나도 사실은 더 진작에 나의 이런 상황들을 더 미리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동생들 볼 낯이 없다 하면서 이제 끝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아까 그 중소기업 사례랑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이 문제를 컨설턴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기적인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은 많은 기업에서 우리 기업 소통 잘 된다, 우리 기업 회의도 많이 한다, 저 많이 봅니다. 1대 다의 소모임, 그 다음에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다수한테 얘기하는 정보 공유 자리, 이런 건 많은데,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면 갑자기 모이는 미팅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중소기업 사례든 이런 삼국지의 사례든 정기적으로 경영자가 직원들이든 경영진이든 뭐 어떤 직책자들이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인지에서는 뭐 경영자의 소통 채널이라는 컨설팅 메뉴판이 있는데 보통 리더십 라운지, 일단 리더십 살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또 골드 미팅도 어찌 보면 이 하나의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방향성은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리더가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예측 가능하게 이때는 경영자랑 나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란 거를 서로가 공유가 돼야지.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들은 특히 경영자분들, 중소기업 경영자분들 너무나 바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는 일정이 없으면은 우리들은 더 현업, 눈에 보이는 실적 때문에 그런 우리 직원들과의 미팅 미루게 되고 나 중간 관리자한테 넘기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한다면 풀어드렸던 중소기업 사례나 이런 삼국지 사례처럼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먼저 경영자한테 찾아가서 이거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경영자가 노는 게 아닌 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경영자는 이런 생각하죠. 나한테 뭐 별 할 말이 없나 보다, 뭐 불만들이 없나 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소통 채널 또는 가인지 컨설팅 메뉴판에 문화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캘린더에 우리들의 다양한 행사들을 이제 1년 단위의 달력으로 이렇게 좀 세팅해 놓는데, 그런 문화 캘린더 내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경영자가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이벤트들을 거기다가 아예 박아 놓는 거죠. 연초에 시작했을 때. 그런 식으로 경영자가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게 되게 되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